예,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이죠. 예, 음력으로는 10월 23일이 되겠습니다. 저녁 10시가 돼 가는데요. 제가 동영상을 네 번째 올리고 다섯 번째도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은 기존이 뭐냐면 정치 시스템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서 인사 조직 구조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방향타를 설명하기 위한 한국사 이 보건 사업의 일환으로서 우리 한국의 민주화를 기능하기 위해서 우리 최동수 박사님의 인사조직 연구소의 연구와 그 다음에 한국민학술원의 한국사 복원, 그 다음에 태고사의 재발견, 보살사상, 그리고 서양의 칸트의 사상과 사르트르의 사상, 실존주의 사상을 이렇게 토대로 해서 앞으로 우리 한국의 민주화를 견인해서 세계 민주화에 내놓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섯 번째 강의는 한국민학술원 243번째 강의로서 보살사상과 우파니사드 특집으로서 브라하마 베다 우파니사드인 실다문은 순다대로 서예대평은 강력의 우리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백인의 유전자 변이와 서방 문명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백인이라 하면 유럽의 그 민족들을 보통 이제 백인을 하는데 또 이 유럽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서아시아계의 민족이라든지 남아시아계의 민족이라든지 또 북아프리카의 민족 일부도 뭐냐면은 이제 있는 것이죠. 뭐 거기에다가 라틴, 슬라브족, 게르만족, 켈트족, 튀르키예인, 아랍인, 뭐 그다음에 카라치인, 이란인, 파키스탄인, 조지아인, 아르메니아인, 유대인, 집시, 유대인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되고, 이 백인 혹은 코카소스인들은 유럽,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등에서도 이제 이 사회적인 인종 개념으로 확대되어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좀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중동, 유럽, 북아프리카와 북인도는 타 대륙에 비해 동질적인 유전적 형질을 가진다. 이는 단일한 집단의 확산이 아니라 4개의 성의 다양한 집단이 개방적이고 서유라시아 지역에서 빈번하게 이동하고 혼혈하면서 형성된 결과인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들 지역의 유전적 동질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집단들은 아까 비옥한 초생달 지방의 농경과 양, 염소를 가지고 퍼진 초기 농민과 우크라이나 스텝에서 기마술과 박기, 인목문화를 가져온 원시 인도 유럽의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을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 유전적 동질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집단은 아까 말하는 비옥한 초생달 지역의 농경과 양, 염소를 가지고 퍼진 초기 농민,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1만 1천년 정도 된다는 거죠. 농민과 약 1만 1천년 정도의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있고, 이것이 뭐냐면 약 1만 1천년 전에서 지금으로도 7,500년
전 수메르 문명 요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 우크라이나 스텝에서 기마술과 박기 문화 요거는 뭐냐면은 5700년 전 약 5700년 전 여기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약 5700년 에서 약 4700년 전 예. 그래 여기서 이동을 시작했다. 인도와 도낭에 도착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마지막 빙하에 끝나고 있는 1만 2000년 동안의 고립된 생활을 보내면서 거기서 동서남북으로 퍼져서 서쪽으로 동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었고 그 여기서 더 분화해서 이제 적어도 뭐냐면은 약 5700년 전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 서태 지역에서 유목민이 뭐냐면 국가를 건설하면서 그 청동기를 와 뭐냐면은 짜끄라를 가지고 바퀴를 가지고 뭐냐면은 우리가 인도와 뭐냐면 도낭에 도착했다. 예,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저도 공부가 매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고대 수메리안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부소보에서도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부소보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BC 3868년과 지금 이제 2022년을 더하면 5890년 전이라는 것이죠. 5890년 전과 지금 이제 기록에 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인류 최초의 수메르 문명은 기원전 5500년 그렇죠. 5500년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전 메소포타미아 문명 예 문명의 예 뭐냐면은 이 수메르 문명은 바로 5500년 전 기원전 5500년 전 이었다는 예, 기원전 5500년부터 출발하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7500년 전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그걸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이 문명이 시작돼서 수메르국의 뭐냐면은 왕이 된 것은 이 기록에 하면 5890년이 됐다 이거죠. 5890년 예, 제가 적혀 있네. 부서부에 있는 내용을 그래서 수메르인들이 정확히 어디서 왔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진주소시 부소부에 의하면 BC 3868년 지금으로부터 5890년 2022년 기준으로 전에 소복해 환인의 10대손 소밀류가 서쪽으로 가서 수메르의 국주가 되었다. 중앙아시아나 서아시아의 고원지대로 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7500년 전에 파미누고 마구센에서 이주하였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한국 문명 학술원 연구 나머지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셈, 히브리인 이런 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예, 요것도 좀 중요한데요. 쿠라와 아락세스 문화 확장으로서 쿠라와 아락세스 문화는 킵차크 지역에서 기원하여 고대 근동 지방으로 동쪽 지방으로 확산하며 중동인들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거죠. 이들은 캅차크에서 초기 청동기를 가지고 이란권과 동지중해 등으로 퍼졌는데 이들을 우리가 하티인, 후루리인, 에트루리아인, 미노아인, 그리스인, 가나안인 등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죠. 이것이 그리스, 페니키아인들 등 이 지역으로 이주한 코카서스인들은 황해설과 황해 숭배를 발달시켰고 이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크레타 문명을 일으킨 주역들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노스 문명, 예, 미노스 문명. 그 다음에 그 에게 문명,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 문명이 되고 그리스 문명이 뭐냐면은 로마로 건너갖고 서구 유럽의 문명이 됐다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러면 어디서 왔느냐? 고대 아나톨리아인들이라는 것은 터키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고대 아리안들을 이해하려면은 이 안드로노보 문명을 알아야 되는데 기원전 3000년에 인도 유럽어족의 주요 분파인 인도 이란을 유라시아 주요 지역에 유입됐는데 인도 이란인 이 민족 집단이 됐는데 고대 아리안의 기원인 안드로노보 문화의 안드로노보 문조 기원전 3000년에서 기원전 1000년경에 청동기 시대 중앙아시아 스테프에서 시베리아 남부의 넓은 범위에서 보고된 유산이런 문화를 정리한 명칭이다 이거죠. 예, 따라서 단일한 문화가 아니면 복잡한 문화를 말하는데 인도 유럽어족의 인도 이란어파의 언어를 사용하는 인도 이란인과의 관계에 유력시 된다는 거죠. 이 안드로노보 문명이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 우리가 산스크리트를 쓰고 있는 사람들의 문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들이 뭐냐 기원전 2300년이니까 우리가 단군이 만들었던 시대가 2333년이니까 이 세력들이 바로 단군의 세력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안드로노보 문화는 나중에 얌나야 문화에서부터 스텝적으로 영향을 받았는데 이 시대적 지역적으로 적어도 4개의 문화로서 세분화되는데 카스피해, 아랄해 북쪽의 남쪽 우랄 지역에서 시작하여 동쪽과 남쪽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예,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설명이 또 하게 되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큰 틀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텝 가설 중에서도 최초의 인도 유럽어가 흑해와 카스피해 스텝에서 퍼졌다고 가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가설은 인도 유럽어가 기원전 약 3700년에서 기원전 약 2000년 사이에 초기 청동기와 후기 동기시대 동안 퍼져나갔는데 특히 얌나야 문화 사람들에 의해 알려졌다는 설명이 우리가 덧붙여진다 이거죠. 기원전 4000년경에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유목민에 의해 처음으로 가축화된 말은 수백 년간 식용으로 이용되었다가 기원전 2000년경에서 비로소 힘과 속도를 이용하기 위한 사육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얌나야 문명. 예, 이런 나머지는 제가 다음에 책으로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좀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동북아에서 평균 시장이 가장 큰 인종은 티베트 깜족이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앞에서도 황구사 문명 학원에서
학술원에서도 밝혔다시피 이들이 시형 유전자에 밀려 가지고 티베트 고원과 그 다음에 그 아다만 태국 앞바다에 있는 아다만 뭐냐면 성과 인도에 뭐냐면 홋카이도에 뭐냐면 그들이 밀려가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 초창기에 뭐냐면 순다 대륙에서 쓰고 있는 말이 그게 이제 카라마이아고, 이 카라마이아가 뭐냐면은 그리스 말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이 그리스 말이 바로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산스크리트의 바탕을 두고 아나톨리아에서 그리스 쪽으로 가서 그 말이 이제 발전되었다는 것이죠. 예, 무의 설명에 대해서는 설명하였고, 예, 예,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4,141년 1959년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 황금무늬 학술은 꼴짱 김두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